그 의지를 수행을 해가지고 행위를 할 때에는 어떤 도덕적 그런 규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도덕적 규준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는 그러한 규준을 세워야 될 것이다. 매우 보편적 선을 얘기해 주고 그거를 자기가 해주지 않았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들어오면서 여기서 우리가 깊이 하나의 생각하는 것은 칸트 선생님이 하시는 보편적 선이라고 하는 제너럴 로, 보편적 법입니다. 일반적 법입니다. 일반적 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보편적 법, 여기 말해도 인간하고의 관계에 있어서의 관한 그 윤리적인 준칙에 있어서의 그거는 바로 추상적인 그 무엇이 아니고 그런 것을 지키냐 안 지키냐에 의해서 오게 되는, 그리고 그것도 아주 절박한 그 상황에서 절박한 고통의 그 극악한 극도의 고통의 상황에서 바로 이런 문제가 여기에서 오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부딪히는 이기주의와 보편적인 공동주의, 공동체주의의 관계가 여기에서 한번 깊이 있는 그러한 자기 성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이 다니엘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니엘레가 그때 그 물었던 자기네들 그 둘이서만 마신 걸 딱 봤을 때 다니엘이 물었던 왜 너희 둘은 되고 나는 안 되니? 라는 거에 대해서 레이비 선생님은 당시에도 나는 답하지 못했고 지금도 답하지 못하고 있지만 지금이라는 것은 이 작품을 써내려왔던 그 시기 해방 후에 수치심은 있었고 여전히 있다. 다니엘은 이제 죽고 없다. 그런데 수치심은 있었고 여전히 지금도 있다. 그러나 나누지 못한 물 한 컵의 장막이 큰 대가를 요구하며 우리 사이에 투명하게 놓여 있었다. 그런데 다니엘라라고 하는 친구는 세상을 떠나시고 그리고 해방을 다 해가지고 이제 그런데 거기에서 그 물 한 컵의 장막이라는 거예요. 물 한 컵이 그야말로 거대한 장막으로 탄탄한 장막으로 그 장막이 이 돼버렸는데 그러면서 투명하게 놓여 있었다. 그것이. 이 투명하게 놓여 있다고 하는 건 정말 자신의 그 문제성, 양심의 그 문제성이 환히 드러난, 근데 그것이 거대한 장막이고 그런 인간을 단절시키는, 인간과 인간 사이를 단절시키는 그러한 것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왜 자신이 그렇게 괴로움을 느꼈는가, 왜 그렇게 양심없이 느꼈는데도 세 번째는 이런 의식 때문이었다고. 다른 사람 대신에 살아남았기 때문에 부끄럽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보다 더 관대하고 더 섬세하고 더 현명하고 더 쓸모있고 더 자격 있는 사람 대신에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나는 그 누구의 자리도 빼앗지 않았다. 하지만은 다른 사람 대신에 내가 지금 살아남은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매우 광대한, 아니 보편적인 의미에서의 우리라는 개념으로 이제 나가고 있습니다. 또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라고 수용소에 구조된 자들은
최고의 사람들, 메시지의 전달자들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최악의 사람들, 이기주의자들, 폭력자들, 무감각자들, 회색 지대의 협력자들, 스파이들이 오히려 살아남았습니다. 최악의 사람들, 즉 적자들이 생존했다. 그런데 최고의 사람들은 모두 죽었다. 그러니까 그 살아남은, 그 구세일상으로 살아남아서 살아남을 확률이 10%에도 안 되는 그런 극소수의 사람들이 아우슈비츠에서만 약 한 200만에서 한 200만 정도가 아우슈비츠에서만 죽은 사람만, 전체에 의해 가지고 홀로코스트에서 죽은 사람들은 한 600만 명을 추산하고 있는데 아우슈비츠에서만 200만 정도가 살았는데, 그런데 거기서 저희가 봤을 때에는 최악의 사람들만이 그것을 적자 생존해서, 최악의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적자예요. 그 살아나는 거에 대한 그 환경에 진짜 적응한 사람들, 악한 쪽으로 그 사람들이 살아남았고, 최고의 사람들은 모두 다 죽었습니다. 그 중에서 그 최고의 사람들 중에 그 자기 한 사람을 자기가 기억하는데, 부두 하역 인부였던 바루크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도 죽었다. 근데 그 양반은 처음 날아온 주목에 주목으로 답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용기 때문에 죽었다. 그러니까 카포들이 주먹으로 딱 치니까 용기 돼가지고 같이 주먹으로 치니까 여기서 나왔습니다. 3명의 카포들에 의해 가지고 살해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 어떤 용기가 있는 사람은 죽어갔습니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면서 그 솔제니친 선생님이 그 유명한 얘기가 있는데 그걸 또 인용을 하시는데요. 뭐냐면 이분도 수용소 군도라고 하는 거기에서 이제 그 수용소 생활을 했죠. 그래서 솔제니친 선생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살아남은 자들, 그리고 거기에서 가장 오래 살아남은 사람들은 일종의 프리두르키다. 근데 여기에서 이 프리두르키는 뭐냐면 수용소에서 특권의 지위를 획득한 그 포로들. 그러니까 아우슈비츠로 따지면 카포입니다. 특권의 지위를 얼마만큼 자기가 거기에서 인정을 받고 하기 위해 가지고 상부에서 인정을 받아야 자기도 살아남는 거니까 살 수 있는 거예요. 인정을 받기 위해서 얼마만큼 괴롭히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오로지 왜 그런 이 수용소는 근절 수용소이기 때문에 거기는 정상적인 사람은 살아남을 수 없도록 만든 게 그게 바로 수용소이기 때문에 거기서 살아남고 장기권으로 살아남은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이냐? 그게 바로 프리두르키, 그리고 프로미넨테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는데 러시아 말로는 이제 그게죠. 프리두르키였는데요. 그래서 그런 데에서 온 것이다. 이건 맛이 무엇인가? 그리고 마지막에 드러나는 그런 모든 것은 존 돈이라고 하는 분이 어느 누구도 성은 아니다라는 그 유명한 얘기를 했는데, 그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라라고 하는 그 유명한 시인데, 거기에서 존 돈 시인께서 이런 얘기를 하고, 어느 누구도 성은 아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자신이 그 강제 노동 수용소에서 지금 생활해 보니까 히틀러 시대에
해보니까 이 강제 수용소는 바다로 확 둘러싸야 되냐, 환히 들여다보이는 그 바다.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안 볼래,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 안 볼 수 없고 그런 것이다. 근데 사람들은 뭐냐면은 타인과 자신들이 거기에서 얼마만큼 죄를 저질렀는데 그 죄를 보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자신과 타인들이 저지른 죄를, 악행을 느낄 수 없도록 등을 돌리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보지 않는 것이 모르는 것이고, 모르는 것이 공모와 묵인에 대한 자신들의 부담을 덜어줄 것이기 때문에 그 시틀러 치하의 12년간 거기에서는 자기는 모를 수가 없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수용소에서 보니까 이거는 진짜 안 볼래야 안 볼 수가 없다. 아주 명백하게 그 악행들이, 자기가 저지른 악행들, 또 타자들이 저지른 악행들이 얼마나 그 악행을 한 거에 대해서는 다 보일 수 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성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시를 인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체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이 수용소에서 이 고통의 바다는 온통 주위에 수평선 끝까지 환히 다 온 사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자신들이 또 연류가 자신도 거기에서 예외자가 아니라 그 악행이 자기 다 연류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우리들이 다시 한번 좀 생각해야 될 그럴 과제는 바로 무엇이었는가? 여기서 양심의 가책과 이 수치감이라는 것이 그 자체로 어떤 부적인 경험이, 여기에서는 긍정적인 경험이 있어요. 양심의 가책을 항문할수록 여기하고 의미와 가치 충족이 되는 이 길이 있고, 양심의 가책과 수치감이 있는데 절망감과 불행감 속에 빠지는 이 길이 있을 것이고, 양심의 화인을 받고 후한 무치에 있어서 타인과 자신의 죄 앞에서 죄를 보지 않도록, 그래서 느낄 수 없도록 등을 돌리고, 보지 않는 것이 모르는 것이고, 모르는 것이 공모와 묵인에 대한 자신들의 부담을 덜어줄 것이기 때문에 나는 보지 않았다, 나는 모른다 라고 꽉 그 양심의 가책을 오는 것을 완전히 화인을 받은 사람들, 후한 무치한 사람들, 괴로워하지 않는 사람들, 거기에 대한 데서 양심의 가치, 의미가 이것은 그야말로 이렇게 안빌의 속성이고, 이게 여기에서는 올바른 의미에서의 양심의 가치를 추출하는데, 또 이런 게 또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 양심의 가치가 수치감을 갖는 것이 의미와 가치의 충족이 길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거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의미와 가치로 가득 차 있는 이 양심의 가치, 이 양심의 가치는 인간을 갱생을 시키는 것이다. 벌어졌습니다. 만물이 존재하는 그런 세계에서 바로 이런 일이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나도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거기에 먼저 내가 살아남아야 된다. 내가 먼저 살아남아야 된다. 내가 먼저다. 고도의 이기주의, 고강도의 부적인 의미에서의 이기주의의 것. 첫째도 내가 먼저고, 둘째도 내가 먼저고, 첫째도 내가 먼저고, 그 다음에도 또 보면은 내가 먼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다른 존재들. 그래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면 이런 속에서
이 양심의 가책을 보는데 그게 또 너무나 과하게 양심의 가책을 하는 순간에 뭐냐면 이게 절망감과 불행감 속에 깊이 빠져가지고 여기에서 자신이 자살한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실제로 나타났습니다. 수용소 내에서 생활 내에서는 자살하지 않았는데 수용소 밖에 나가서 너무 한 나머지 이건 그야말로 정말 우울성, 이 노이로제 들어가지고 정말 비관성 깊이 들어가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너무 과한 또다시 우리는 아리스토텔 선생님의 중용에 대해서 나와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너무 과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무엇입니까? 너무 과했는데 이쪽으로 가는 길은 어쩌면 너무 과하지도 않고 너무 과소하지도 않은 이 양심의 가책의 길. 여기에서 벌어졌다. 이건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한번 벌어진 내가 악행을 해가지고 그 악에 의해서 누군가가 괴로움을 얻거나 누군가에 의해 가지고 폐해를 끼쳤을 때 그럴 때는 그 사실은 돌이킬 수가 없던 걸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길로 나올 것인가? 없던 거라는 없어질래 없어질 수 없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야 되겠냐는 거죠. 그게 아니라 없어지지 않고는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저질렀던 자기 자신, 그 악행에 대해서는 없어지질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길은 있습니다. 그거를 딛고 일어서야 되겠다. 타산지석으로 삼아가지고 이 타산지석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가지고 자기 자신이 더 의미와 가치 충족의 길로 자신이 가게 되는 것. 그 길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그렇게 해왔다면 아마 프리모 레비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렇겠죠. 정말 증언을 해야 되겠다. 자신은 작가로서 또 자기는 강연자로서 계속해서 증언하는데 증인하고 증인한테만해서 그분이 증언해 왔을 때 이런 것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자기 운명을 그 운명주의라고 하는 비관주의에 빠진 게 아니라 여기에서 자신을 새롭게 만드는 자기 인생을 새롭게 창조하는 의미와 가치로 가득 차 있는 good life, 좋은 삶으로 창조해 가는 그런 역할을 사는 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참여를 하는데 참여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감정적으로 잘못했습니다라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행동에 있어서의 새로운 행동을 의미와 가치로 가득 차 있는 에우다이모니아를 형성할 수 있는, 그래서 타자들도 에우다이모니아로 갈 수 있도록 그런 활동성으로 이 행위의 이 활동성으로 가게 되는, 영혼의 이 활동성으로 가게 되는 쪽으로 가야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나오는데 마지막에 이제 물으면 그러면 아우슈비츠가 다시 돌아올 것인가?